안녕하세요, 신세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저희 집에서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촬영할 영상은 요즘에 보면 그 목줄지하고 좀 발포찌를 좀 많이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카톡으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발포찌하고 목줄지 이 두 개를 입질 패턴하고 그 다음에 챔질 타이밍을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이제 좀 그러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채비를 다 미리 해놨습니다. 채비를 이렇게 발포찌 채비, 제가 쓰는 발포찌 채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줄지 채비까지 지금 채비를 다 해놨습니다. 요 채비하는 영상은 제가 제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보시면은 다 채비 영상을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뱅에돔이 이제 장마 기간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낚시를 다녀왔는데, 뱅에돔이 아직도 입질이 얕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발포 1호, 물방울형 발포 1호를 사용을 했는데, 이 발포찌가 되게 예민한 채비인데도 이 발포찌가 입질이 막 2단 입질을 하고 3단 입질을 하고 물었다가 다시 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중에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지금 많이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온이 지금 오를 대로 많이 올랐는데 뱅에돔이 왜 이렇게 입질이 약은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낙동강 소문을 좀 많이 열어가지고 지금 바다 물색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적조라 그러고 어떤 분은 낙동강 소문을 열어서 물색이 그렇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조인지 낙동강 소문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이제까지 발포찌하고 목줄지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입질 패턴과 그 다음에 챔질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림은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소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소품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제 구독자분들이 좀 초보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초보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채비를 다 해놨습니다. 요 밑에 거는 제가 웬만한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물방울형 발포 1호 채비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목줄지 채비, 제가 예전 영상 올렸죠. 아크 목줄지 G2 채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뱅에돔의 입질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선이 그 바다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줄지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채비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목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니까 이 아크 G2G가 제가 써본 목줄지 중에서는 그나마 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예민한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크 목줄지는 원줄이 그냥 목줄지로 안으로 바로 통과가 돼서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라서 뱅에돔이 밑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물감이 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제 생각에 이게 좀 그래서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선 이 목줄지, 이 아크 목줄지, 이 뱅에돔 입질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제 빵가루 미끼를 달면 제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크 G2G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채비가 정렬이 되게 되면 목줄지는 이쪽은 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선 채비가 정렬이 되게 되면 목줄지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꽂아서 쓰는 목줄지는 이렇게 일자로 씁니다. 채비 정렬이 되면. 근데 이 아크 목줄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쓰지는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약간 누워 있는데, 이게 채비 정렬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건데, 이제 빵가루 미끼를 약간 크게 달면 이게 점점 이제 채비가 무거워지면 점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크기로 빵가루 미끼를 하게 되면 목줄지가 한 이 정도 약간 수면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이제 뱅에돔이 만약에 입질을 하게 되면
병해돔이 입질이 시원할 때는 이제 목줄지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겠죠.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해돔 입질이 만약에 시원하다, 활성도가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서 조속기가 들어가죠. 조속기 들어가면서 이제 던질지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병해돔이 입질이 시원할 때는. 근데 병해돔 입질이 얕을 때는 어떤 형태의 입질을 보이냐면, 우선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됐죠. 채비가 정렬이 되면 입질이 좀 약은 입질일 때는 이게 그냥 이대로 내려갑니다. 이대로 내려가. 입질이 약을 때는 이대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질이 약을 때는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또 계속 얘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입질이 약을 때는 거의 이렇게 입질이 나타나고, 입질이 진짜 예민할 때는 채비 정렬이 됐습니다. 채비 정렬이 됐는데 이게 쭉 내려가다가 그냥 여기서 서서 채비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이 입에 댔다가 다시 뱉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떨 때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심을 조금 많이 줘서 그럽니다. 수심을 좀 많이 주게 되면 그날 병해돔이 활성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수심을 병해돔이 있는 친구보다 수심을 더 줘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그냥 깔짝 당기고 그냥 끝납니다. 다시 올라와요. 그때는 수심을 조금씩 줄여 보십시오. 줄이면 이렇게 깔딱하고 그냥 바로 올라왔던 그 입질이 그냥 입질이 약아도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이 서 있죠. 이렇게 입질이 약을 때는. 근데 여기서 견제는 하지 마시고, 그냥 견제를 안 해도 그냥 기다리면 지가 또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이제 목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입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발포찌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포찌는 이제 많이 낯이 익으시죠? 이제 제가 이 발포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발포찌 같은 경우에는 목줄지하고 다릅니다. 빵가루 미끼로 해가지고 채비 정렬이 딱 되게 되면 일자 라인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이게 빵가루를 물렸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다가 그 발포치 바로 아래다가 지세보 봉투를 하나 물려 보십시오. 지세보 봉투 하나 물리게 되면 이게 거의 일자로 서요. 근데 거의 대부분 빵가루 미끼로 캐스팅하고 채비 정렬이 되면 거의 이렇게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쓰거든요. 그래갖고 이 발포치 같은 경우에 입질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상태에서 빵가루 미끼 무게만 있어도 이 발포찌는 웬만하면 이렇게 거의 일자로 정렬이 됩니다. 발포찌가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우선 수면에 던지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 발포찌 색깔이 크게 보이겠죠. 눈에 아주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데 이게 채비 정렬이 되게 되면 이렇게 거의 일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쓰면은 요 위에만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워있을 때보다 채비 정렬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좀 작게 보이겠죠. 채비 정렬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병해돔이 만약에 입질을 한다. 만약에 병해돔이 활성도가 그날 좋다. 활성도가 좋은 날은 그냥 바로 가져갑니다. 그냥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조속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던질지까지 바로 가져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입질이. 근데 이 발포찌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만약에 예민할 때는 이 상태에서 목줄지 같이 이렇게 옆으로 가진 않아요. 목줄지는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데, 발포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약을 때 병해돔이 입질을 어떻게 하냐면, 발포찌는 우선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또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가지고 들어가요. 쭉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더 예민하다면 여기서 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 발포찌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발포찌가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숙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던질질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입질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줄지하고 발포찌하고 입질하는 게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달라요. 발포찌는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서 있는 각이 다릅니다. 이제 목줄지하고 발포찌는 이제 뱅에돔이 입질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입질 시원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입질 약을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또 어떻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뱅에돔 입질은 거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에돔 챔질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목줄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목줄지가 최대 정렬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뱅에돔이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쭉 하는데, 입질이 시원할 때는 이게 쭉 내려갈 때 조숙기 딱 내려가고 챔질을 딱 하면 거의 챔질이 거의 다 돼요. 근데 뱅에돔이 입질이 예민할 때는 이제 목줄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목줄지가 들어가고 이제 조숙기가 내려갑니다. 조숙기가 내려가고, 예민할 때는 여기서 챔질을 해도 챔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조숙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민할 때는 이 던질지까지 쭉 가지고 내려갈 때, 이때 이렇게 탁 챔질을 하면 거의 챔질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챔질이 만약에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면 바늘 호수를 올려 보십시오. 이번 영상에도 확인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바늘 호수를 올리면 확실히 챔질이 바늘 작은 것보다는 확실히 챔질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목줄지는 챔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목줄지든 발포찌든 챔질을 하실 때 웬만하면 조류 반대 방향으로 챔질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챔질이 안 되고 그러면 한번 챔질을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왼쪽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챔질하지 마시고 챔질하는 방향도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포찌, 이제 챔질 타이밍입니다. 발포찌도 보면 챔질 타이밍이 그냥 목줄지랑 거의 비슷해요. 목줄지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또 체리 정리되면 이게 딱 쓰겠죠. 입질이 시원할 때 발포찌 챔질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포찌가 들어갑니다. 우선 입술을 쭉 해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르겠죠. 입질이 시원하니까. 그러면 이게 쭉 들어가면서 이 조수고무도 순간 빨려 들어가면서 이 던질지까지 같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줄을 바로 쫙 당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거의 자동 챔질을 하죠. 놀래가지고. 입질이 시원할 때는 그냥 이 발포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수고무 들어가고, 이 던질지까지 바로 다 가져갑니다. 근데 입질이 얕을 때는 이 찌가 들어가요. 쫙 찌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서요. 근데 여기서 챔질을 딱 하면 거의 열에 9분 뱅에돔이 챔질이 안 됩니다. 열에 9분.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뱅에돔이 입질이 얕을 때는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뱅에돔이 밑에서 또 당깁니다. 또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또 쭉 가져가요. 밑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조수고무가 이렇게 내려가면 좀 밑에 이제 계속 끌고 가니까 뱅에돔이, 그럼 조수고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2차적으로. 근데 입질이 진짜 예민할 때는 조수고무가 내려가는데도 여기서 챔질을 딱 했는데 챔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애들이 예민할 때는. 근데 웬만하면 조수고무까지 내려가면 챔질이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입질이 진짜 예민할 때는 챔질이 안 됩니다. 조수고무까지 내려가도. 제가 이번에 거제도 그 세피 매주에 갔을 때 이런 입질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챔질 해보시고 챔질이 안 된다 그러면 조수고무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리면 밑에서 고기는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던질지까지 들어갑니다. 던질지까지 이렇게 스물 들어가요. 이렇게 스물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딱 생각하면 이때 챔질을 딱 하면 거의 대부분이 챔질이 됩니다. 제가 발포찌하고 그 다음에 이 목줄지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입질 패턴하고 그 다음에 챔질 타이밍을
보니까 이제 입질이 예민하게 되면 이 목줄찌든 발포찌든 우선 한 템포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챔질보다 한 템포 기다리시고 그때 챔질을 하게 되면 뱅에돔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질문을 많이 받은 게 챔질이 안 된다. 찌가 내려가는데도 챔질이 안 된다.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물어봅니다. 그 혹시 그 어신치까지 다 내려간 다음에 챔질을 하셨나요? 그러면 전부 다 아니요 그래요. 이 목줄찌하고 그 다음에 이 발포찌가 내려가고 챔질했는데 챔질이 안 된다.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발포찌하고 목줄찌가 입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 고무가 내려간 다음에 한번 챔질을 해보라고. 이제 그런데도 챔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제 발포찌하고 목줄찌가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수 고무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던질지까지 이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챔질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챔질이 너무 안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반호수를 한 단계 꼭 올려라.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갯바위에 가서 또 좋은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